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나온 소개받은 저는 오효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강연을 나와서 해본 경험도 없고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관장님과 저하고의 사이가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몸이 불편할 때에는 언제든지 관장님의 따뜻한 손을 저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덕분으로 오늘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잘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장님께서 여기에 고시, 제주도 고시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고시가 제주도의 그 고시들 역사, 지리 모든 그 책에 실려 있는 거를 점자로 찍어서 책을 만드는 것을 부탁을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저에게 그거를 한자를 공문서 한자를 해석을 해서 토를 달아줄 수 있느냐고 저한테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괜히 승낙을 해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저 나름대로 보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자책이라는 것을 평소에는 점자에 타자 찍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점자가 제2의 눈, 제2의 세계를 밝혀주는 엄청난 글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더욱더 이것이 내가 보람 있는 일이 되는 한편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서 이 역사가 여기에 지금 타이틀을 걸어주신 거 마냥 제주도 고시들이 그 99년을 몽골족의 침략을 받고 침탈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탐정국의 고시들이 자랑스럽게 운명을 바꾼 그 내역을 저 혼자서 머리에 넣고 제 식구한테만 설명을 해주고 있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제가 관장님께 책을 반환해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놀라운 일을 혼자서 머리에 넣고 그냥 놓기에는 아깝습니다 했더니 그럼 우리 이런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편히 승낙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 주제롭게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널리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위가 없는 역사책을 읽고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분위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제가 노래 세 곡을 한번 선정을 해볼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이 선정을 한 노래인데 처음에 불러드릴 곡은 기다리는 마음인데 이것이 의외로 제가 제주도하고 관계가 있는 노래가 됩니다. 이 노래가 이 제주도의 머스마가 육지가 그리워서 육지를 제주도로 탈출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 전라남도 그 목포에 와가지고 유달산에 올라가서 제주도를 바라보면서 제주도에 남겨놓고 온 자기 애인을 생각하느라고 파도 속에 눈물 흘리고 멀리 제주도를 바라보고 또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다가 지쳐서 다시 제주도를 갔어요. 그 후에 제주도에 있는 그 애인이 또 공교롭게 제주도를 벗어나서 육지에 가고 싶어서 찾아간 것이 또 이와 같이 일출봉을 또 찾아와서 여기서 제주도에 있는 자기 애인을 또 기다리다가 눈물 흘리고 세월을 보내고 하다가 거기서 이 아가씨가 굳어버려가지고 망부석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일출봉의 망부석이 이 제주도 아가씨의 한이 맺힌 망부석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이 노래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출봉에 해 뜨는 날 불러주고 하면서 노래가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를 제가 또 선정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우리 남성들이 참 집에 모시고 있는 내무장관들한테 잘해야 밥을 얻어먹을 세상에 앞으로 닥쳐올 텐데 여기에 보면 비 내리는 여름날에는 내가 서는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에는 내가 선 풀이 되리라 이랬는데 우리 풀이 못 돼도 뜨거운 이불이라도 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다음에 My Blue Heaven, 우리나라 말로 이게 창봉이라고 해서 노래책에 나온 게 있고 푸른 하늘로 나온 게 있고 이렇게 해석이 두 가지 곡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 45년부터 50년 사이에 미국에서 10년 동안을 톱으로 유지해온 곡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혼자서 즐기는 노래입니다만 한번 여러분께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취소하시게. 3세기. 클레더, 폴더, 일슬래시, 지스의 컨텐츠가 없음. 3세기. 다음은 나훈아 씨가 부른 사랑인데 전주음을 조금 치고서 노래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내려이라 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둘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는 내 여인아 당신이라고 떨어졌으면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저 부르는 노래 기분 전환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장님께서 주신 제주고시에 대한
혜택을 받아가지고 첫 번에 제가 놀란 것이 우리네 족보는 노란색인데 표지가 관장님께서 주신 고시들 족보처럼 붉은색이에요. 보니까 표지가 그 붉은색이 그 봉소나 색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그 제주도시에 대한 대동보감은 그 보감이라고 하는 보자가 우리네 보통 족보에는 말씀변에 보통 보자가 되어 있는데 제주도시 족보책에는 보감이 보자가 보배 보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점이 있구나. 근데 제주 그 보자가 보궁하면 임금님이 쓰시는 활을 보궁이라고 하고 또 보사하면은 임금님의 마음을 보사 이렇게 일컬는데 이게 임금이 쓰시는 왕족에서 쓰시는 족보구나 하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고시에 대한 그 책이 평소에 저는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고 제주도 하면 먼 곳, 그저 또 시큼한 돌 많고 바람 많고 해녀 많고 그저 그런 데지 뭐 참 가기 어려운 데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서 별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 책의 처음에 제주도 역사가 창조가 기원전 2337년도에 갑자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창건은 5년 후에 가서 2342년도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주도에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것이 참 우리가 제주도의 지신설로 와서 안반층에 구멍이 3개가 있는데 그 구멍 3개 속에서 그거를 삼열이라고 기록은 합니다. 그 속에서 인간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는 우리가 컴퓨터를 두드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옛날에 단군은 곰에서 또 박혀서는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설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거를 참 옛날 분들은 어른들을 신성하고 신성하게 신기롭게 또 어른들 말씀은 옛날에야 버리죠. 어른이 이거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이게 그 세월에 제주도의 바닥이 안반 돌바닥인데 돌바닥 구멍에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니 믿어줘야지 어떻게. 이게 지신설이죠, 이렇게는. 그런데 이 지신설이 내려오다가 참 신기한 게 제주도의 목사 한 분이 이원진이라는 목사분이 오셔가지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돌구멍에서 나왔어, 이거 한번 여기를 발굴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그때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꾀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동원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 고시들이 한 30분이 나와가지고서 우리 조상님이 나온 구멍을 왜 파헤치려고 하느냐고 막 통곡을 하고 그렇답니다. 30명이. 그래서 이원님이 그 발굴 작업을 못하고 다시 철수를 했어요. 이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거기 삼혈에서 고시들 그 조상이 나온 거를 숭배하고 지금도 거기를 잘들 모시고 계시죠. 근데 그 삼혈이라는 그 구멍에서 제일 먼저 나온 분이 고울라시, 그 다음으로 나온 놈이 양을라시, 그 다음에 셋째 번으로 나온 분이 부글라시. 이래서
이 세 분이 거기서 삼성이 나왔다 해서 삼성혈이라 부를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잘 우하고 계시네요. 제주도에.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제주도가 탐나라고도 하고 영주라고도 하고 옛날 지명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 대한 그 표기가 경천척으로 남극은 36도, 동경은 9도, 북은 400리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제주도 고시가 원래는 해시인데 이것이 이제 고려 때부터 자꾸 내려오던 성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가 삼국시대부터 백제가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 그것이 이제 동성왕 때부터 시작이 됐고, 또 신라 때는 어떻게 했느냐. 신라 때는 고울라 이분이 시조로다가 고시들을 모시고 있는데, 이분을 신라에서 조정으로 불러들여서 한 자리 벼슬을 주는 식으로 해서 탐나국의 왕으로 벼슬을 내렸어요. 그래서 고울라 씨가 탐나국의 왕으로다가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1세부터 45세까지 지속을 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고려 때 와가지고, 고려 때 와서는 이제 공안로씨를 중시저로다가 고시들을 모셨는데, 이분이 통치자로다가 성주로 벼슬을 받고서 16세까지 그 대대로 통치를 해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후에 조선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성주나 왕제도가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도주관이니 군인이 현으로다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신라하고 고려에 속해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당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제주도의 분들이 이제 신라 조정이나 고려 조정에 공헌을 해 갖다 바치는 거죠. 일종의. 그래 처음에는 목포, 백필, 또 귤, 백상자 이렇게 해서 갖다 바쳤어요. 계속. 그러다가 고려의 몽고족이 우리 한반도에 침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몽고가 고려를 괴롭히니까 고려가 서울 장안에 있지를 못하고서 강화도로 피난을 갔죠. 그때 피난 가서 원정이 강화도를 피난 가 있는 동안에 몽고에서는 너희 우리가 강화도 가서 만나기도 어렵고 거기가 지형으로 봐서 위험하니까 나와라. 육지로 다시 나와라 해도 빠져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정은 그 후에 원정이 몽고가 하도 시달림을 주고 하니까 이 원정은 몽고한테 붙었어요. 몽고의 청을 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몽고하고 손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삼별초라고 하는 그 대중선 장군이 이끄는 반란을 일으킨 단체가 생겼습니다. 군단이. 그래서 이 삼별초는 몽고하고 우리는 손을 안 잡고 고려인의 기지를 발휘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해서 삼별초 군단이 10,000명이 어디로 빠져나갔느냐면 진도, 저희가 경남 쪽에 있는 진도로 병사 10,000명을 이끌고 천도를 하는 거죠. 이때면. 근데 이때에 그 삼별초를
이끄는 그 배중선 장군이 원정을 버리고 그 아드님 문왕을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중천 장군이 이끌고 진도에 있을 적에 그 휘하에 김통정 장군이 그 휘하에 있었는데 몽고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김통정 장군이 다시 제주도로다가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제주도로 빠져나가는 군대도 만 명의 군대가 다 갔어요. 제주도로. 그래서 삼별초 군단이 제주도 가가지고 잘 지냈느냐 하면은 그렇지를 못했죠. 여기에 제가 배중선 장군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기록책을 좀 참고로 읽어보니까 이분이 칼하고 창을 들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장군이 아니고 정치를 겸한 아주 대단한 분이요. 보니까 이분이 그 실천 강령을 가지고서 그 시대에 이끌어 나갔습니다. 첫째, 자주 독립 정신, 평등 독립의 정신, 몽고 사불강 정신, 몽고한테는 세상으로서 죽음으로 항복을 안 하겠다는 정신, 고려인의 기치를 발휘하자. 또 자력자립의 정신,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구하는 미끄럼을 만들었어요, 이 양반이. 그래, 구국정신이 또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확실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어떤 책에는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지만은 그게 이 양반이 참 훌륭한 정치적인 지도자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기록을 보고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통정 장군이 이끄는 만여 명의 군대가 제주도에 상륙을 해서 제주도에서 진을 치고 사는데 여기서 편하게 있지를 못했어요. 몽고가 또 제주도까지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몽고의 그 군대하고 고려의 군대하고 원나라 군대하고 그 지원군 연합군이 제주도 그 탐나국을 다시 침범을 해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군사가 25,600명, 배가 340척. 고려에는 최영 장군이 여기에 이제 개선을 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군대가 제주도에 가서 삼별초 군대 만여 명밖에 안 되는 군대하고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삼별초 군대가 군인대가 10,000명이 여기서 전부 몰살을 합니다. 다 여기서 전멸을 했어요. 25,600명이라는 연합군을 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록에 보면 명월포 석실리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시체가 40리에 산을 이루고 흐르는 피가 강을 이뤘다는 기록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참혹한 전투를 당하고 이 포로가 만여 명이 여기에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기록에. 그리고 제주도에 군대 할 것 없이 일반인의 피해 우리가 상상을 해볼 만하잖아요. 엄청난 전쟁터로 변해버린 거예요. 죽음에 아주 터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세상이 왔느냐. 몽고가 이제 최종 점령화해서 몽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말을 기르는 목장을 설치를 합니다. 말 기르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은 목부르다가 쓰는 거예요. 이 몽고의 징기스칸이 저는 몽고를 가봐서 징기스칸이 몽고의 어떤 장군이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징기스칸 하면 이거 장군이지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징기스칸은 사병서부터 사령관이 되고 사령관까지 커나간 그 과정이 로스케, 그러니까 소련 군대가 몽골을 침입하는 그 능선에서 지키는 보초부터 커가지고 사령관까지 커나간 아주 몽골을 지킨 터줏대감 노릇을 해서 성공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장군으로만 알았던 그 징기스칸은 몽고가 보니까 장군보다도 대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장에 보면은 징기스칸하고 그 아들하고가 동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추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징기스칸이 그때는 구라파, 러시아, 아플라스까지 막 잡아먹고 일사천리로 구라파를 점령하려고 막 나댈 때 이 한국 땅을 거쳐서 제주도까지 그냥 날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고족이 말 타고 풀을 기르고 말을 기르고 하는 기질이 얼마만이냐면 이 사람들이 4살 때부터 말을 타기 시작해요. 말을 타는 걸 가르치고 7살 되면 200리 달리는 경주를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지금도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저도 다녀왔어요. 사흘을 말을 굶겨가지고 달리는 200리 달리는 경주를 뛰게 만들어요. 굶어야 잘 뛴다는 게 말은. 그래서 200리를 달리고 오면은 말이 땀이 쫙 피우듯 흘리고 그 비우는 말을 손으로 닦아내고 그런데 거기 7살 먹은 애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말을 타고 경주를 하고 그렇게 징기스칸이 그 민족을 이렇게 해서 길렀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도 몽고의 왕족들까지 제주도로 왔습니다. 그 왕후가 제주도에 와서 말을 기르고 또 절을 짓기 시작해서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몽고 사람들이. 근데 이 징기스칸이 하나 우리가 존중해야 될 점이 이 사람은 어디는 어느 나라를 가든 점령국을 가든 어디 가든지 군인들이 그 백성들을 괴롭히면 안 되도록 절대 피해를 안 입히도록 아주 그 규율을 강하게 해놔가지고 별 피해를 안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도 별 피해는 없어요. 단 이 사람이 좀 운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절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절이 14개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운정을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불교에 젖어서 좀 국민들이 악하게는 안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말을 기르는데 하나 정책을 핀 것이 한 사람이 말을 5마리 잘 길러서 가져오면 1년을 먹고 살도록 쌀을 10가마 또 그 다음으로 잘 가져오는 사람은 5가마 이렇게 해서 쌀을 주는 걸로 정책을 걸어가지고서 말을
잘 키워서 내도록 장려를 시켰어요. 그러니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길러놓으니까 상납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제주도에 사는 분들이 고려하고 몽고에 상납하는 것이 농산물하고 말하고 두 가지를 상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22종, 말은 동물은 한 가지 말만 보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말을 자그마치 제가 집기를 해보니까 3,812를 바쳤습니다. 농사져서 농사짓는 품종 22가지를 갖다 바치고 또 말을 길러서 3,812를 갖다 바치고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제주도에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제주도 분들이 말이나 기르고 말궁둥이나 쫓아다니고 이런 생활만 하고 참 보잘것없이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시조, 고불나나, 고말로, 중시조 이분들의 기백을 살려서 말궁둥이를 따라다니면서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과거국제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과거국제 그 말리기는 풀밭에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과거국제를 꿈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과거국제를 몇 명이나 합격을 했느냐 하면은 113명이 과거국제에 합격을 했어요. 기록에. 이것이 탐나지. 탐나지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면 왕실에서 왕실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규장각에 보관이 되어 있는 실록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는 규장각에 가서 우리 집안에 과거국제한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서 뽑아와 봤지만 여기는 고시들은 아직 그걸 못했던 거예요. 가서 뽑으면 집계가 다 나옵니다. 어느 왕 때 급제한 사람이 몇 등을 하고 성적이 어떻다는 게 딱 나와요, 지금 기록에. 근데 여기는 아직 그런 기록이 없어서 고시되는 분들은 한번 규장각에 가셔가지고 한번 정확한 숫자를 빼보는 것이 좋을 것 싶습니다. 이 113명이라는 건 제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전부 발주를 해본 숫자예요. 혹시 틀리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 113명 중에 놀라운 것이 자원급제한 분이 5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고성호 자원급제한 분 규장가에서 뒤져봐도 한 번도 못 찾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제주도의 분들이 어떻게 해서 자원급제 5분이나 또 양과, 병과하고 문과, 양과를 합격한 사람이 또 한 3분이나 이 엄청난 실력가들이 어떻게 해서 99년 동안 몽고한테 짓밟히고 15번을 외놈들한테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목부 생활을 하면서 말리기는 말똥을 밟으면서 어떻게 해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무슨 기력을 베풀어서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내셨나. 나는 이분들한테 정말로 아주 놀랍고 참으로 고시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110명에 대한 급제하신 분들이 성공을 해서 육지에 가서 벼슬들을 하신 것이 이제 제 3권이 나와요. 놀라운 것은 장원급제, 고유, 고용향, 고정균, 고은윤, 고정봉 이분들이 전부 문과, 병과가 아니라 문과 급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양과는 고두문, 고호 이 두 분이 양과라 병과하고 문과 다 합격을 하는 수재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이 과거 급제한 분 중에 시, 부, 문에 아주 능한 분을 한 분을 발견을 했어요. 어떤 시를 이 양반이 썼느냐 하면 칠언연시라고 해서 한자로 7자씩 딱딱 끊어서 시를 짓는 것을 칠언연시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늑자 5자씩 끊어서 시 짓는 것도 어려워요, 한자. 근데 이 7자를 연달아 띄우면서 시 짓는 분이 여기 고시에 한 분 계시더라고. 왜 이게 대단하냐면 제가 우리 조상님도 이 시에 능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시를 썼나 싶어서 비장각에 가서 시를 찾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고려 때부터 이조거지에 나오는 그 시집을 제가 쭉 훑어봤어요. 시문에 대해서. 근데 그 고려 때부터 이성계 그분 거지의 그 시집에 우리가 존중하는 포은 선생 또 이 선생 이분들이 그 읊은 그 시집에도 딱 이 칠언연시를 쓰신 분이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안동김씨의 김증청이라고 한 분이 칠언연시를 쓴 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0년간의 칠언연시를 쓰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제주도고시에 그거 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제주도에 왜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그래서 이 제주도의 고시들이 우리가 이 충청도 사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충청도에 그 제주도 고시가 한 분이 출세해서 여기 와서 지금으로 말하는 도지사격으로 근무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백족산이라고 지금 여기 낭성에 공원묘지 있는데 옆에 그분을 모셔서 제사를 충청도 분들이 제사를 지내준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래돼서 그 흔적이 없어졌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고시가 얼마나 배경이 좋았느냐. 김성수 고려대 총장하고 부통령을 지낸 분의 사위가 고시 중에 한 분이 또 계시네요. 이렇게 고시들 인맥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 또는 그때에서 활약하던 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근무하신 장군 출신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 제주도 출신 중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분들이 살지 않았고
경기도나 전라도 서울 가까운 데서 계신 분이었다고 그러면 대단했을 텐데 너무도 멀고 한적한 제주도에서 묻혀서 큰 빛을 못 본 것이 좀 아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좌병마사라고 해가지고 고은백 씨가 이순신, 권율장군, 원균 이런 분하고 어깨를 나란히하고 외장들하고 싸웠어요. 그런 훌륭한 분이 나와 계시고 또 말을 잘 길러서 바치는데 상을 주도록 장려하는 그런 방안을 낸 분이 고대피 씨라고 한 분이 이게 전라도 관찰사로 여기만 훌륭한 분이 안을 내서 제주도 분들을 쌀을 받아 먹도록 정책을 펴나간 분이 계십니다. 또 제주도의 역사와 지리 모든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기록을 일일이 세밀하게 다 기록한 분이 제주도의 그 고홍진이라는 분이 그 기록을 작성을 했어요. 그것이 탄나지라고 하는데 제주도 이것이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의 공적이 아주 대단한 거죠. 제주도 민원으로. 그리고 고족이라는 분이 청주에 정사관으로 계셨던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고려 원정을 모시고서 몽고까지 다녀왔어요. 이 양반이.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갔다 올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때만 해도 그거 말 타고 그냥 걸어서 몽고까지 갔다 오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면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2월달에 출발해가지고 5월달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옛날 분들이 이렇게 고역을 겪고 살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주도 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모르고 지냈던 우리가 이분들이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들 훌륭한 일들을 편하게 되셨나 하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과거급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거급제를 하면 그 특권이 과거급제한 분이 사는 마을 앞에는 속대라고 해서 길게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위에 새를 매달아 놓는 것을 속대라고 하는데 그것을 옛날 분들은 세웠어요. 그래서 보통인들은 그 속대 앞을 지나갈 적에는 그 마을을 쳐다보고 절을 하고 지나갑니다. 또 말을 타고 가시는 분은 말에서 내려서 여기에 화보급제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말에서 내려서 하고 가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과거급제가 일반 병과는 좀 달라요. 근데 문과는 뭐가 다르냐? 1, 2, 한 차, 두 차, 세 차까지 과거급 시험을 보면은 어전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왕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시험 보는 분들은 인원이 33명 내지 28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왕 앞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한 분들이 홍패를 입어요. 왕이 입은 옷이 빨간색 아닙니까? 거기에 급제한 분들은 빨간 옷을 왕에서 주셔서 입는 것이 홍패입니다. 그런데 이 왕께서 내리는 그 교지를 보면은 아주 좀 멋있는 왕의 우리가 기질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왕님은 유학, 고, 암계, 생원
이렇게 표시해서 교지를 내려주셨고, 또 어떤 분은 가리키 교자 써서 구암계 문과 국제, 또 좀 낮은 분한테는 학생 구암계, 이건 초교수예요. 그 다음에 병과 급제한 분들한테는 한량 고암계 이렇게 표시했어요. 한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달을 한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과는 문과하고 조금 맛을 달리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재미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한 왕은 칙명 이래서 그냥 내려치르는 식으로 교재를 내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신 것을 보고서 참 왕님께서도 뭔가 수호가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거급제한 분의 특권이 살인죄를 제외하고는 체포 감금도 되지 않으며, 급제자가 이가 밑가는 법에는 저쪽을 안 받도록 이렇게 특권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 지금은 상상이 어렵죠. 왕님 앞에서 급제를 등극을 하면 바로 왕 직속부 아닙니까? 시이나 도지사 그냥 막바로 임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과거급제 특권이 엄청났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좀 조금차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시면 그 말씀을 드려도 좀 참고로, 여기 이제 족보 보시는 분들은 정1품이니 정2품이니 정3품이니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많아요. 근데 정1품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2품 하면 장차관, 정3품 하면 1급 관리들, 그 다음에 정3품 하면은 이사관, 대조가 이렇게 됩니다. 서기관 하면 정5품, 사무관은 정6품, 서기 하면은 정9품. 족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좀 나오니까 참고로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정대보다 정통정대 또는 정성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그 아들이 교수를 해서 훌륭하거나 했을 적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살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지들 계시는 분들께서 왕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분의 아들이 훌륭한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 아버지도 뭔가 좀 대우를 해주시자고 올리면은 정도 이렇게 해서 교수를 주는 것이 정직입니다. 이거는 진사나 이런 거에서 승진해서 성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왕이 벼슬을 내려준 거니까 이건 정자가 꼭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참고로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참고로 말씀드릴 성을 쌓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쌓은 것도 있고 일반 백성을 동원해서 쌓은 것도 있고, 근데 성이 5개가 성이 있습니다. 읍성, 조천성, 애월성, 별본성,
명왕성. 그래서